오늘 저희가 대단한 새 선수, 여전히 현역인 선수가 이제 2명이 있습니다. 이 새 선수를 이야기해볼 건데 누군가요? 예, 아노이드와 알베스와 알베스. 필립 람인데 말하면서도 알베스가 아직 현역이라는 게 사실 약간 믿기지가 않기도 하고 맞아요. 그 현역인 것도 자국 리그가 아닌 지금 바르셀로나에서 현역이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알베스. 알베스의 대체자는 알베스죠. 맞아요. 그렇게 됐죠. 이게 약간 뭐 빕스 같은 그런 콘텐츠는 아니고 이제 알베스랑 람이 그 아놀드랑 이제 동나이 때 어떤 커리어를 이루고 했고 이거로 저희가 이제 좀 살펴보면서 아놀드도 뭐 대단하다 아니면은 야 람 밑에 진짜 개떨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일단 누적치를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놀드가 지금 알베스와 람을 넘었다, 안 넘었다? 아 못 넘었죠. 네, 저도 아직은 못 넘었죠. 저도 아직은 왜냐면 람과 알베스가 되게 오랫동안 쌓아놓은 그 시즌별 업적이 쭉쭉쭉 차오른 게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알베스는 아놀드는 이제 계속 올라가고 채워가는 과정인 거고. 나중에 이 선수들만큼 경력이 누적됐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놀드가 은퇴하고 나서 그때 우리가 이제 빕스로 새 선수로 그때 다루면 되지 않을까. 동시대에 뭐 뛰었었더라면 근데 뭐 알베스랑 람은 사실 동시대에 뛰었으니까 그때면은 형철이도 애가 있겠죠? 한참 될 텐데. 그때는 캐릭터가 달라졌겠죠. 후테타로 그러니까요. 진짜로. 주원이 형, 종윤이 형 괜찮으시겠죠? 괜찮으시겠지. 찬우 형 괜찮으시겠죠? 안 괜찮으시겠지. 그렇군요. 예. 좀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래서 아노이드, 알베스, 람 동나이 때 과연 아노이드는 사실 좀 일찍 이제 커리어를 좀 시작한 단계여서 엄청 어릴 때부터 이제 했으니까 이따가 소개하겠지만 나이로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 아노이드가 프로 데뷔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아노이드의 기량이 막 올라오던 시점에 그때 시점이 람과 알베스보다는 빨라요. 그래서 이 영상은 알베스와 람을 아노이드가 벌써 넘었다라는 건 당연히 아니고 전성기가 빠르다. 누적치로 봤을 때는 분명 아직까지는 아노이드가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럼요. 결론을 내리겠지만 아노이드가 그래도 일찍 페이스를 앞선 두 선수보다는 좀 올렸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이 선수가 꾸준히 좋은 폼을 보여준다면 혹시 모른다. 역전이 가능할지도 뭐 이런 메인 주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이대로 비교를 했을 때 필립 람과 알베스는 아놀드가 프로 데뷔를 했던 18살부터 현재 아놀드의 나이가 23살이에요. 아놀드 진짜 젊어. 네, 그래서 이 람과 알베스도 18살부터 23살까지 무엇을 했느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필립 람의 경우는 18살에 레기오날리가 독일 2부 리그죠. 미넨 2군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27경기 2골을 넣었고 미넨 2군에 이제 데뷔를 한 시즌이었어요. 2군 데뷔가 그때였구나. 네, 그리고 19살 2003 시즌인데 이때 1군에 올라옵니다. 레기오날리가 4부 리그에서 34경기를 뛰면서 주로 2군에서 생활을 했지만 포칼에서 한 경기 뛰었고요. 챔피언스 리그에서 한 경기 뛰면서 바이언에서의 공식 데뷔 시즌은 0203 시즌이에요. 그리고 이때 포칼 한 경기를 뛴 것 덕분에 DFB 포칼 우승 메달을 걸게 됩니다. 우승 커리어가 있네. 네. 우승 커리어를 일찍 쌓았네요. 첫 우승 커리어가 0203 시즌에 DFB 포칼이라는 점. 그럼 1군 리그 딱 데뷔 시즌에 어쨌든 우승을 한 거네. 1군 무대. 리그는 아닙니다. 1군 무대. 리그는 언제 데뷔를 했느냐? 0304 시즌인데 슈투트가르트로 임대를 가서 데뷔를 했어요. 그리고 이때 필립 람의 포지션은 왼쪽 풀백이었습니다. 왼쪽 풀백. 0304 시즌 이때가 언제냐면은 독일 대표팀에도 이제 데뷔를 해서 쭉 뛸 때인데 2004년 가을 겨울쯤에 그 일이 있었죠. 잠실 종합운동장에 와서 우리나라에게 그 3대1로 우리가 이겼던 이동국의 전설적인 발리슛이 나왔던 이게 이제 0304 정확히는 이제 0405 시즌이긴 한데 이따 대표팀 얘기도 하겠지만 이 무렵에 이제 그때도 필립 람 선수는 대표팀에서 왼쪽 풀백으로 경력을 좀 이어갔었습니다. 슈투트가르트 임대를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왼쪽 풀백으로 이제 뛰었는데 분데스리가 데뷔 시즌이고요. 40경기 1골 5도움 이때부터 준수하네요. 1부 리그에 좀 이 선수가 드디어 준비가 됐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워낙 바이언 1군에 뭐 사뉴과 같은 아주 좋은 풀백들이 있었기 때문에 람의 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임대를 간 거지. 바이언은 이때부터 이미 람에 대한 굉장한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대를 반영해주듯 2004년 2월에 20살의 나이로 독일 대표팀에 데뷔합니다. 결정적으로 유로 2004 왼쪽 풀백으로 조별리그 3경기 전경기 선발이었어요. 물론 이제 독일의 성적은 썩 좋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1승도 못 거두고 2무 1패로 조별리그 탈락을 했지만 그래도 조별리그 경기에 무려 20살의 선수가 그리고 유로 본선 한 4달 전에 데뷔한 선수가 바로 전경기에 왼쪽 풀백으로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임팩트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만큼 기대를 많이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시즌이 0405 시즌. 이때가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한국에 와서 괜히 지고 간 그 경기도 해당이 되는데 자, 2004-2005 시즌에 또 슈투트가르트로 임대를 갑니다. 이때도 왼쪽 풀백으로 뛰었고
31경기 2골과 2개의 도움. 그래도 뭐 준수하게 21살의 나이를 생각하면 스탯을 쌓았지만 후반기 때 십자인대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2005년 11월까지 5월부터 11월까지 경기를 뛰지 못합니다. 네. 자, 22살이 되던 해가 2005-2006 시즌인데 27경기 1도움. 근데 바이에른의 데뷔 시즌입니다. 네. 분데스리가 데뷔 시즌이 이때였었고 바이에른 뮌헨 소속 리그 데뷔가 이 05-06 시즌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데스리가 우승, DFB 포칼 우승. 결정적으로 이때 독일 월드컵에도 출전을 해서 7경기 한 골의 성적을 남겼어요. 그 한 골이 임팩트가 대단했죠. 독일 월드컵의 대회 첫 골. 네, 독일 월드컵 때 독일이 3위했죠. 맞습니다. 네. 3, 4위전까지 필립 람은 22살의 나이로 월드컵 전 경기 선발이었어요. 그리고 UEFA 올해의 팀에 선정됐고요. 피파 월드컵 올스타 팀에도 선정됐습니다. 이때 기억을 좀 되살려 보면 이때도 람은 그냥 정상급 풀백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이 얘기했어요. 월드컵 때가 전 세계 팬에게 람 주목하세요라는 거를 좀 제대로 알려줬던 대회였던 것 같아요. 개막전에서의 맹활약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봤던 람의 커리어는 일단 바이언보다는 슈투트가르트에서 먼저 분데스리가 경력을 시작했을 뿐더러 나도 그때 람이라는 선수 그때 제대로 알기 시작했으니까. 바이언도 그렇고 2000년대 한 중후반 내지는 중후반이 바이언도 약간 전술적인 과도기를 겪던 시점이었고 원래 전통적으로 쓰던 그 힘 있는 축구에서 좀 아기자기한 축구도 만들고 현대 축구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했지만 이게 잘 정착되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분데스도 그렇고 바이에른 뮌헨도 그렇고 약간의 암흑기에 빠졌던 시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필립 람의 인상은 분데스리가나 바이언, 슈투트가르트에서의 활약보다는 독일 대표팀이죠. 맞아요. 대표팀에서의 활약이 조금 더 눈에 들어왔다. 임팩트가 강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람을 제일 사랑하는 이유도 전 독일 대표팀 활약 보고 반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2006-2007 시즌 이때가 이제 지금 아놀드와 동갑인 23살일 텐데 48경기 1골 6도움. 이때부터 도움을 주는 능력도 성장을 했고 또 필립 람은 사실 공격적인 스텝보다 수비에서의 안정감과 그렇죠.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빌드업 능력이 밸런스가 대단하죠. 너무 좋은 풀백이다 보니까. 이미 지금 이렇게 1군 경기를 뛰는 동안에 쭉 그 임팩트는 보여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예. 그래서 DFB 리가 포칼, 이 지금은 폐지가 됐지만 독일 리그컵인데요. 이때 우승을 차지했었고 23살까지 필립 람의 A매치 기록은 34경기 2골과 4개의 도움. 좋네요. 네, 그만큼 독일 대표팀의 주축으로서 대단하다, 진짜. 활약을 했습니다. 다니엘 베스도 이제 람과 동갑이에요. 38살인데 람의 아이베스의 경우는 18살에 이거는 이제 영문 위키에서 기록을 겨우 찾았습니다. 네. 이 브라질 자국 리그의 이시 바이아라는 팀에서 이제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37경기 5골. 도움은 지금 기록에 집계가 되지 않아 있고요. 네. 이렇게 일단 1군 브라질 리그에서도 이미 나름 굵직한 활약을 남겼다. 그래서 캄피오나투 바이아노, 이 바이아 주리그를 이제 우승을 했었고요. 북동 지역컵 우승도 2번을 차지했습니다. 우승 커리어가 꽤 있었네요. 네, 그래서 브라질 자국에서 이미 인상을 남겼고 이게 01-02 시즌 18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시즌이 02-03 시즌 19살 때인데 이 세비야로 바로 이적을 해서 네. 유럽 무대와 라리가에 데뷔하는 시즌이에요. 02-03 때 10경기를 나왔고 많이 뛰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들 대부분이 후반전에 그것도 후반기 교체? 때 후반기 때 그것도 후반전에 교체 교체로만 출시야. 뛰었던 거.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브라질 청소년 대표팀에 발탁이 돼서 20세 이하 월드컵 우승을 차지하고요. 20세 월드컵 이때구나. 이것도 좀 굵직한 성과인 것 같아요. 피파 월드 유스 챔피언십 브론즈볼. 기대를 그만큼 받았다는 거죠. 뉴스들 중에는 이제 산빠따 아니야. 그쵸.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세비야가 보기에도 이 선수는 좀 주목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아이베스는 이 연령별 대표팀에서 일단 자신의 장래성을 확 터뜨렸습니다. 20살이 되던 03-04 시즌은 31경기 1골. 근데 세비야에서 오른쪽 풀백 주전에 도약했고요. 21살이 되었던 04-05 시즌은 43경기 2골. 22살이 된 05-06 시즌은 48경기 3골과 4개 도움을 기록했는데 이때부터 세비야가 유로파리그하고 참 인연이 깊어요. 그렇죠. UEFA컵을 우승을 하죠. 네, 아이베스도 그 주역이었고 06-07 시즌 23살일 때 지금 아놀드와 동갑이죠. 네. 이때 활약은 훨씬 더 굵직했습니다. 코파델리 우승, 유에파컵 2년 연속 우승, 그리고 유에파 슈퍼컵 우승인데 이때 유에파컵 우승을 하는 동안 알베스는 유에파컵 전 경기에 출전했고요. 유에파 올해의 팀에 선정됐고요. 스페인 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노니유 커터에 예, 예, 스페인 예. 시민권을 획득하기 때문에 그게 노니유 커터에 해당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브라질 대표팀에도 이때 데뷔를 해요. 자, 결정적으로 06-07 시즌 개막 전에 2006년 한 여름쯤에 리버풀 이적 루머가 있었는데 근데 리버풀하고 이적료 협상이 세비야가 원하는 만큼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리버풀 이적은 무산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는 첼시가 또 관심을 가졌어요. 페이라 선수가 이제 노세아가 있다 보니까 알베스를 데려오려고 했는데 이것마저도 세비야하고 이적료 협상에서 실패를 하면서 첼시로 데려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다음 연도에 바르셀로나로 이제 알베스는 떠나게 되고 그 뒤에 전성기죠. 이때까지만 상 놓고 보면 국가대표 커리어는 람이 앞섭니다. 맞아요. 근데
클럽팀 커리어로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거의 비등비등한 느낌이거든요. 람의 경우에도 스탯으로 말하기 힘든 바이언 1군에서의 그 압도적인 존재감, 그쵸. 수비 안정감과 이미 빌드업 대표팀에서도 주전이었고. 그렇죠. 근데 알베스의 경우도 물론 세비야에서는 굵직굵직하게 트로피도 들어올리고 공격적인 스탯도 쌓았지만 클럽팀의 경우는 제가 보기에도 약간 비등비등한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셀레상에서 데뷔가 아무래도 늦었으니까. 왜냐면 람이랑 맞아요. 동갑이에요. 연령별 알베스. 대표팀에서의 활약이 람도 그럴 수 있는데 람은 네. 그게 아니라 아예 국가대표로 A 간 대표, 거고 A A 대표로 간 거고. 그러니까 알베스는 지금 아노이드 기준으로 보면 딱 올 시즌 이 무렵부터 대표팀에 발탁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좀 늦은 편이지. 23살까지 A매치 기록이 5경기 1도움. 적은 편이죠. 사실 20살, 23살에 어느 대표팀이건 A 대표팀 가는 건 대단한 건데 대단한 거지. 워낙 람이랑 알렉산더 아놀드가 좀 빨랐기 때문에 맞아요. 느려 보이는 거죠. 그래서 람과 알베스를 종합해 보면 의외로 이 18살 그리고 20대 한 초반 때까지 1군에 정착하기까지 시간은 조금 늦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람의 경우에도 슈투트가르트 임대를 갖고 그쵸, 그쵸. 레기오날 리가에서 뛴 시간이 있었고 알베스의 경우도 세비야 이적 직후에는 일단 교체로 출전을 많이 했었지만 점점 더 주전으로 도약하면서 기량이 만개된 거는 2000년대 중반쯤부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알렉산더 아놀드는 어땠느냐? 18살 2016-17 시즌입니다. 이때 1군으로 콜업이 돼서 데뷔를 합니다. 그리고 이 리그 경기 데뷔 자체는 그 이전에 교체로 짧게 했는데 선발 데뷔전이 클라인 선수가 갑자기 노스웨스트 더비를 앞두고 부상을 당해요. 나다니엘 클라인 오랜만이군요. 그래서 알렉산더 네서니엘 아놀드가 클라인. 맞아요. 네서니엘 클라인, 나다니엘 클라인. 그래서 알렉산더 아놀드가 그때 갑작스럽게 올드 트래포드 원정에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선발 데뷔죠. 그게 그 경기가 어떤 경기냐면 포그바가 핸더슨 이렇게 촉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 있죠. 그게 나왔던 경기예요. 그 경기 때 근데 알렉산더 아놀드가 선발 데뷔전 프리미어리그 선발 데뷔전인데 괜찮게 뛰었던 기억이 있고 스탯은 12경기 1도움. 오 데뷔 시즌 치고는 뭐 네. 무난하네요. 사실 이때만 해도 중앙 미드필더라고 다들 알렉산더 아놀드가 맞아. 하는데 맞아. 1군에 막상 콜업돼서 뛴 걸 보면 오른쪽 풀백이어서 나중엔 그래도 중미로 뛰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고 근데 알렉산더 아놀드는 기대를 받았기 때문에 리버풀 영플레이어상을 이 시즌에 수상을 했고요. 프로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즌부터는 그냥 바로 주전 도약이잖아요. 네. 아놀드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알렉산더 아놀드의 뛴 시간이 비교적 최근이기 때문에 기록이나 이런 게 더 많이 자료가 남아 있어요. 맞아요. 더 상세하다라는 얘기죠. 람과 알베스보다는 훨씬 그때는 디테일하죠. 아놀드가 훨씬. 맞아요. 지금은 또 기록을 찾아보기 그때 연도는 집계도 제대로 되지 않았기 집계가 때문에 어려워요. 지금으로서 너무 좀 오래전의 시간이라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놀드는 좀 잘 정리가 돼 있죠. 두 번째 시즌인 19살 때 33경기 3골과 2개. 그래 33경기 뛴 거 자체가 대단한 19살이 거야 진짜. 리버풀은 이때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차지했는데 아놀드가 주전으로 활약을 했고요. 이때도 리버풀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클라인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이제 주전으로 도약을 했는데 공격은 꽤 좋았어요. 근데 수비에서는 이때 아무래도 프로 데뷔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꽤 불안했습니다. 자하 만나면 털리고 레시포드 만나면 털렸어요. 그리고 이 시즌에 아놀드 프리킥으로 골 넣은 경기 있지 않나요? 그게 데뷔골이에요. 그래. 아. 그래서 내가 야, 진짜 킥 개쩐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 그게 챔스 예선 호펜하임전 나겔스만 호펜하임전 나 기억나 그거. 그 형 아마 했을 수도 있어요. 중계도 내가 했나? 그럴 수도 맞아. 있어. 맞아. 그 호펜하임전 쯤이야, 그래. 프리킥 나 기억나. 나도 기억이 나. 그게 아놀드 오른쪽 그냥 완전 완전. 그 상단으로 이렇게 팍 꽂힌. 감겨가지고. 나 기억나. 그게 알렉산더 아놀드의 프로 데뷔골입니다. 그 내가 중계했을 수도 있어. 나 기억나는 거 보니. 그리고 이때 대표팀에 데뷔를 하고요. 엄청 빠르네. 러시아 월드컵에 발탁이 됩니다. 근데 한 경기만 뛰었어요. 트리피어가 너무 잘하다 보니까. 야, 트리피어. 그리고 10대 그래도 잉글랜드에서는 잉글랜드 대표팀 역사상 10대의 나이로 대표팀에 데뷔한 네 번째 선수가 됐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네. 진짜 대단하다. 뭐 마이클 오웬 뭐 이런 선수들이 있었겠죠. 그 그쵸. 이전에는. 그리고 20살 2018-19 시즌 이때 리버풀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죠. 아놀드의 스탯은 그 전년도 시즌이 33경기 3골 2개 도움이잖아요. 2018-19 시즌 40경기 1골 16개 도움. 이때가 로버트슨이랑 아놀드랑 그 어시스트 경쟁하고 서로 막 훈련 때 내기하고 이럴 때잖아요. 이때 기록을 하나 썼는데 네. 프리미어리그 수비수 중 단일 시즌 최다 도움을 세운 선수. 와 대단하다. 12개의 도움을 12개.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PFA 올해의 팀에 선정됐고 UEFA 올해의 팀에 선정됐고 UEFA 올해의 수비수 3위에 선정됐고 챔피언스리그 시즌 스쿼드에 선정됐고 대표팀에서의 데뷔골을 미국전에 넣었어요. 이때부터 같이 아놀드의 고점이 네. 보이기 시작한 시즌이네요. 이때 나이가 20살. 20살. 20살 때 람의 경우는 슈투트가르트 임대간 첫 번째 시즌이었고 알베스의 경우는 20살 때 이제서야 세비야의 오른쪽 풀백으로 주전 도약을 했지만 스탯은 31경기 한 골에 그쳤을 때입니다. 네. 그래서 알렉산더 아놀드가 프로에서
이 클럽 팀에서 인상을 남긴 거는 앞선 두 선수보다는 조금 더 빠른 빠르네. 시점부터나 예. 한 19살, 20살 이때부터는 거의 리그에서도 최우수 오른쪽 풀백에 거듭날 정도였으니까 그러네요. 그런 어떤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21살 2019-20 시즌인데 49경기 4골과 15개. 도움 아, 여전하고 스탯이 진짜 네. 대단하다. 이때 기록들이 일단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했죠. 또 UEFA 슈퍼컵과 클럽 월드컵 우승을 했고 이때 아놀드는 PFA 올해의 팀 선정, 프리미어리그 올해 영플레이어 선정, PFA 올해의 영플레이어 선정, 리버풀 구단 최초 2시즌 연속 리그 10개의 도움 달성. 와 대단하다. 10개 이상의 도움을 달성한 거죠. 또 프리미어리그 최초 2시즌 연속 프리미어리그 최초로 10개 도움을 기록한 시즌이 2시즌이 되는 수비수가 됐어요. 이거는 수비수 중에 그동안 2시즌이나 10개 도움 넘은 시즌이 없었던 건데 그쵸. 아놀드가 이를 처음으로 썼고 무엇보다 프리미어리그 수비수 단일 시즌 최다 도움 이전 자기가 시즌에 갈아치웠네. 12개였던 도움기 기록을 13개로 늘렸습니다. 네. 와, 자 대단하다. 그리고 피파 월드 베스트 11에 21살의 나이로 선정됐어요. 2019-20 시즌. 이때 일입니다. 공격력이 더욱 발전됐기 때문에 이때 리그 5경기 연속 도움까지 기록하면서 아놀드의 공격력은 저는 이때 훨씬 더 월드 클래스에 가깝게 올라왔다고 생각하고요. 네. 자, 22살이 되던 2020-21 시즌 45경기 2골과 9개의 도움. 이때는 조금 부침이 있었어요. 맞아요. 전반기 때 약간 체력적으로 지친 것과 부상, 또 코로나 등의 코로나 여파 때문에 맞아요. 전반기 때 수비도 되게 불안하고 네. 공격도 생각보다 아놀드가 되게 좀 무뎠습니다. 맞아요. 무뎌졌다는 평가가 많았죠. 그래서 이때 아놀드의 모습을 기억하셔서 아놀드 아직 수비 불안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후반기 때 아놀드가 급격하게 반전을 해요. 수비력이 예전보다 훨씬 발전한 모습으로 후방에 반다이크, 마팁, 뭐 고메즈 이런 선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시즌 리버풀 센터백 없는 상황에서 그쵸 없었죠. 근데 아놀드의 수비력은 부상자가 많아서. 근데 아놀드의 수비력이 더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후반기 때는 아놀드가 더 클래스를 올렸고 전반기 때 부진을 씻어내면서 후반기 때는 리버풀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서 올라오게 된 게 올 시즌이에요. 네. 올 시즌은 클롭 감독의 전술적인 핸더슨, 살라가 공간 만들어줄 때 아놀드가 중미처럼 들어와서 견제에서도 자유롭고 또 약간 뒤에서 들어와서 좀 더 움직임 방향도 다양하게 가져가고 빌드업 영향력을 더 키웠죠. 아놀드가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시즌들도 아놀드 매우 훌륭했고 빛났지만 올 시즌이 저는 아놀드 제일 좋은 시즌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스탯도 미쳤거든요. 스탯이 21경기 2골과 12개 도움. 전체 대회로 따졌을 때는 사실 한 지금 4개 더 해야 되긴 하지만 근데 12개 도움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대단하고요. 대단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놀드의 경우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시즌이라는 점 봤을 때 올 시즌 이 페이스 그대로 쭉 이어가면 충분히 본인의 커리어 하이 시즌 그리고 이렇게 되면 람과 엘비스보다는 확실히 23살까지의 나이에서 적어도 소속팀의 경력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대표팀의 경우에는 이렇게 쭉 나열을 해도 람이 제일 위고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아놀드도 대회가 빨랐으니까. 근데 아놀드도 23살까지 물론 23살이 아직 다 지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진행 중이지만 지금까지 16경기 1골과 4개의 도움으로 아직 그 필립 람의 A매치 출전 기록으로 봤을 때 똑같은 나이 때보다는 절반에도 못 미쳐요. 맞아요. 그러니까 람이 훨씬 더 대표팀에서는 대표팀에서는 진짜 일찍 람이 눈을 떴다. 이거였고 네. 근데 클럽은 이 시점까지는 아놀드가 그치. 그냥 우위예요. 대놓고 맞아요. 말할 수 있습니다. 람은 아직 미넨에서 확실하게 뭐 자리 잡은 시즌이 한 시즌 정도 됐던 거. 네. 알베스는 바르셀로나 가기 전이었고.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리그에서만큼은 아놀드가. 근데 주목해야 될 거는 일단 이 알베스와 람이 뛰었던 시기가 조금 너무 이른 시기이기 때문에 그 기록이 스탯이나 맞아요. 전해지지 네. 않는다는 저희가 것과 빕스가 아니라 오늘은 누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렇다라고 맞아요. 이제 정보를 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람과 알베스는 18살부터 23살까지 조금 무뎠을 수 있어도 그 이후의 커리어가 대단하죠. 미쳤죠. 네, 그 이후의 그냥 커리어는 미쳤죠. 올타임 풀백급으로 거론이 무조건 네, 되는 네, 선수들이기 미쳤죠, 때문에 미쳤죠.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그 선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놀드도 더 분전을 해서 이 선수들을 나중에 넘기 위해서는 이 선수들만큼의 꾸준한 활약을 맞아요. 앞으로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근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네.